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고향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조병화 시인의 고향. 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비가 내리다 개이고 개다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다 폭설이 되고 폭설이 되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홍수가 되다 가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세월이 되고 마른 눈물이 이곳이 되면서 지나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루시는 중국의 소설가로 1881년 저장성에서 출생합니다. 18살 때 난징에 나가 육군학교 부설 로광학당에서 공부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의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합니다. 고향은 그의 대표적 단편이지요. 교육부 관리로 15년간 근무도 했습니다. 그의 문학은 근대화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봉건사회에 대한 강한 부정과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부조리와 투쟁을 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였고 목표는 문학을 통하여 중국의 근대화,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당에 대한 저항 활동으로 암살자 명단에 오르자 마파트에 칩거하면서 집필을 계속하던 중 56세에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주요 작품으로 광인일기, 공우일기 등이 있습니다. 나는 20년 만에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000열이 떨어진 고향에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고향집을 정리하고 영원한 작별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찾아온 고향은 추억 속에 간직했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어릴 때의 기억과는 달리 쓸쓸하고 황량하며 인정이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향집 역시 지붕에 마른 풀줄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퇴락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풍경만이 아니었죠.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웃으로 동고동락했던 나의 어머니가 집을 팔고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이사가는 집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뻔뻔스럽고 몰렴치한 모습으로 몰래 집어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난 어린 시절 친구 룬투마저 가난과 고생으로 찌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와 힘겨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이 무지와 가난 속에 쇠퇴하게 된 원인을 룬투와의 대화에서 알게 되었죠. 가혹한 세금, 군인과 배술 아치들의 괴롭힘 등 중국 봉건주의 병폐들 때문이었습니다. 부조리한 제도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향 사람들은 그토록 악착스럽고 비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룬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자 몇 가지 물건을 골라냈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오면서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만나자마자 친해진 어린 조카 흥걸과 룬투의 아들 쇠이성이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자신과 룬투처럼 사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일찍이 자신들이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소위 희망이라는 것 역시 내가 직접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닐까요? 단지 그들의 희망은 절박한 것이었고 나의 희망은 아득하게 멀다는 것뿐이니라. 나는 무의식 중에 눈앞에 펼쳐지는 바닷가의 파란 모래사장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 쪽빛 하늘에는 둥그런 황금빛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사실은 땅 위에서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이 작품에서 고향은 작가가 꿈꾸는 중국의 자화상으로서 중국의 현실이 미래는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평생 중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루신의 작품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싸운 후 며칠 동안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생겨 종이 쪽지에 여보 내일 새벽 5시에 꼭 깨워주구려 라고 적어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떠보니 시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종이 한 장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5시예요. 어서 일어나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